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함께하고 싶었던 연인과 부부로서 인연을 맺어 아이까지 낳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그 무식이 때로는 용기를 가져다 주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무식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저는 이 무식의 극치를 보게 되는 사건들을 몇 번이나 경험했고 끝내는 그 무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아주 생생하게 보게 된 사람이랍니다. 지금부터 무식하게 덤비다가 어떻게 큰 코를 다쳤는지를 제가 생생하게 봤던 것들 그대로 전달 드려 볼게요. 저는 나름 학창 시절을 성실하게 보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취업도 대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지인이 소개팅을 해준다고 했고 그 소개팅을 통해 남편과의 인연이 시작될 수 있었죠. 남편은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교육자답게 성실하고 자기 일을 착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교육자라고 해서 다 성실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종종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좋은 교육자도 있는 반면 너무 자격이 안 된다 싶은 교육자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선생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누가 봐도 딱 선생님이구나 하는 태가 날 정도로 전형적인 교육자였어요. 무엇보다 성실하기도 했지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자들도 방과 후에 계속해서 연락이 올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대하는 보기 드문 선생님이었는데요. 옆에서 제3자의 시선으로 봐도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 보였기에 그 점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또한 한결같은 모습을 통해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저에게 강하게 심겨주었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의 집안은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교육 공무원으로서 훌륭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지만 시부는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시모가 혼자 밖에서 일을 하면서 집안을 먹여 살리고 있었죠. 그래서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도 자기 아버지를 닮아 성실한 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문제가 많이 있었죠.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면서부터 동생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시누이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거든요. 남편이랑 시누이는 나이 차이가 좀 있는 편이었는데 저와 남편이 연애를 할 당시 시누이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면서 여기저기 기획사의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일도 하지도 않고 허송세월만 보냈거든요. 근데 사실 시누이가 좀 예쁘장하다거나 아니면 실력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시누이는 얼굴이 예쁘지도 그렇다고 실력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돌이 되겠다고 오디션만 주구장창 보러 다니지 연습을 한다거나 정식으로 무언가를 배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 남편의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몇 번은 남편이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신우이한테서 남편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남편은 자기 동생한테 진심으로 화를 내는 모습만 보여주었죠. 그리고 저는 그게 다 납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화가 올 때마다 신우이는 뻘한 소리만 해댔거든요. 오빠, 나 이번에 진짜로 잘 될 것 같아. 이번에 내가 오디션 다니면서 정보 하나 알아낸 게 있는데 이제 막 데뷔할 걸그룹 있는데 거기에 바로 투입될 사람 한 명 뽑는데 나랑 같이 오디션 보러 다니는 언니 중에서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언니 지인이 있는 기획사에서 나온 정보야. 근데 거기 캐스팅 디렉터가 그 언니랑 내 사진을 봤는데 내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대. 그래서 오디션 보라고 하는데 나 옷 좀 사주라. 지금 옷이 다 촌스러워서 하나 더 장만해야 할 것 같아. 저번에도 옷 사줬잖아. 무슨 옷을 오디션 볼 때마다 사. 그리고 너 어릴 때나 내가 너 동심 지켜주고 기 살려준다고 몇 번 사준 거지. 다 커서도 손 벌리면 어쩌자는 거야? 이번엔 그냥 있는 거 입고 가. 그리고 거기 믿을 수 있는 곳은 맞아? 제발 헛바람 그만 들고 일해라 동생아. 끊어. 이런 식의 대화가 늘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장남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댁에 정말 헌신적으로 대했어요. 하지만 시댁은 남편의 희생을 알아주긴커녕 점점 더 바랄 뿐이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망나니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꿋꿋이 남편은 진흙 속에서 핀 연꽃처럼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도 맏아들로서 가족들을 열심히 먹여 살렸죠. 근데 사실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시댁에서 시달리며 살아야 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시달리게 되면 저한테까지 그 여파가 올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때 제 걱정을 알았는지 남편이 결혼 전에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결혼 전엔 그래도 이 집안에 맞이고 직장 생활도 나라에서 꼬박꼬박 월급 잘 주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우리 집안에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살았지만 결혼해선 안 그럴 거야. 결혼해선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은 자기고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랑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나 내 동생한테 시달리고 돈 뺏기면서 사는 일 내가 절대로 없게 할 거야. 나만 믿어. 남편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해주었고 평소에 남편은 자기가 뱉은 말은 무조건 뱉는 사람인지라 믿고 결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대환영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에 제 조건만 보고 엄청나게 좋아했었죠. 근데 그때 제 직업을 듣고 좋아하는 시모를 보면서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 저 결혼하면 이전처럼 집안에 돈 못 대드려요. 이젠 알아서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 많이 받는다고 해서 돈 바라거나 요구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 돈은 엄연히 이 사람 돈이에요. 괜히 쓸데없이 바라면서 어머니 아버지께 돈 가져다 주길 바라지 마시란 소리예요. 이제는 저 그러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젠 저 이 사람 남편이고 이 사람 가장이에요. 제가 지켜야 할 가족 위해선 저 무엇이든 할 거니까 제 말씀 명심하세요. 아유, 알았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언제 돈을 그렇게 바랬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어. 그럴 일 없으니까. 아주 결혼 전부터 이러니 결혼하면 더 난리겠구나. 시모는 결혼 전 남편의 이야기에 셀쭉거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남편이 걱정하던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죠. 결혼을 할 때는 남편 쪽에선 돈을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대출을 받아서 서울집을 마련했어요. 그렇게 결혼까지는 순조롭게 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시댁은 제가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자마자 갑자기 안 보이던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시모였습니다. 어느 날 시모가 다급하게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가, 네 시엠이 죽겠다 죽겠어. 얼른 와봐라. 나한테 좀 와봐. 어머님, 무슨 일이신데요? 왜 그러세요? 아, 일단 와보라고. 넌 지금 이 시애미가 다 죽어가면서 말하는데 이유가 중요하니? 빨리 와, 빨리. 저는 당시에 회사에 출근한 상황이었는데 시모가 워낙에 다급하게 찾길래 어쩔 수 없이 반차를 내고 바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불이 났게 시댁으로 달려가니 시모가 방에 누워서는 심하게 끙끙거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리야. 나 죽는다, 나 죽어. 어머나, 어머님 왜 그러세요?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허리 다치신 거예요? 아니, 다치셨으면 병원에 가셔야지. 왜 집에서 이러고 계세요? 아, 병원이야 이미 갔다 왔지. 오늘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가 넘어졌다. 죽을 뻔했어 아주. 나 잘못 넘어졌으면 머리 깨져서 더 큰일 날 뻔했지 뭐니.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나 나이도 있고 해서 더는 일하면 안 된단다. 심하게 넘어지긴 했는데 나이가 있으니 이제 쉬라더라. 아이고, 아직도 내가 내 딸도 먹여 살려야 하고 남편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일을 하지 말라니 일을 어쩌면 좋니 그래. 어머나, 그 정도로 심하게 다치신 거예요?
허리는 언제 낫는다고 하는데요? 뭐 더 심각하게 치료를 해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럼 뭐 내가 다친 걸로 거짓말하니 지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원에서는 꾸준히 치료받으라고 하면서 쉬라고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나 앞으로 일 좀 쉬어야겠다. 이 몸으론 도저히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너희가 우리 집 용돈을 좀 주면서 난 이제 쉬게 해줘야 하는 것 같아. 사실 내가 진작에 이렇게 하고 싶었어. 너도 능력되고 아들 녀석도 충분히 번듯한 직장이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겠니? 거기다가 더는 내가 일하는 것도 벅차서 그래. 아,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얻었으면 이 정도는 나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아, 네. 이해는 했는데 좀 갑작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어머님. 일단은 허리 다치신 건 나을 때까지 쉬셔야 하니까 며칠간은 푹 쉬세요. 예, 며칠만이 아니고 이젠 앞으로 쭉 계속 쉬어야 한다고. 아니, 그리고 상의가 왜 필요해? 그냥 네가 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 왜 그렇게 넌 융통성이 없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한 달에 딱 100만 원씩만 주면 된다. 난 그거면 충분해. 어때? 괜찮겠니? 네 남편한테 상의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네 월급에서 까서 주면 되는 거잖아. 아니요, 어머님. 저희 공동으로 생활비도 모으고 있고 경제권 같이 놓고 관리하고 있어서 저 혼자서는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공동으로 쓰는 살림인데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죠. 일단 몸조리 잘하시고 남편이랑 상의하고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모의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무리 아프다고 하더라도 제 월급이나 우리 부부 돈이 본인 것도 아니면서 함부로 대하는 게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 강하게 남편과 상의를 하겠다고 하고는 딴 말 하기 전에 얼른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가서 남편이 퇴근을 하자마자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남편이 절대로 안 된다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던 거 있죠.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모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 연세 일하시는 게 힘드시면 쉬세요. 몸도 성치 않으시면 쉬셔야죠. 대신에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돈은 못 드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결혼 전이랑 저 달라질 거라고. 이젠 저는 더 용돈 못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 결혼하기 전에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놀고 먹는 막내 두고서 뭐 하세요? 걔를 알바를 시키든 취직을 시키든 막내한테 용돈 대라고 하세요. 100만 원이요? 저는 이제 가정이 없습니까? 어떻게 저도 부족해서 이젠 제 아내까지 불러서 돈을 달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한 달에 딱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못 드리니까 나머진 알아서 벌어서 쓰시던지 어머니 그 귀한 막내딸한테 받으세요. 이게? 야, 너 왜 그래? 이제 결혼하니까 부모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네 엄마가 허리가 다쳐서 누워있는데 넌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어머니, 어머니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돈 뜯어간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제발 속일 사람을 속이세요. 이 사람은 어머니를 몰라서 바로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전 아니에요. 어머니 수법 뻔히 다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 허리 며칠 두면 괜찮아지겠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디 제가 진단서까지 받아오시라고 해야 그만두실 건가요? 저는 의외로 남편이 엄청 세게 나가서 오히려 제가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시모는 저한테 쇼를 한 거였는지 진단서 얘기가 나오니까 화를 내던 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넌 어떻게 부모한테 모른 척 져줘야지. 자식이 돼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니 따지길. 하여간 지 아빠 쏙 닮아가지고 인간성이라고는 볼 수 없는 놈 같으니라고. 넌 네 아빠 말고 날 닮았어야 했어, 날. 저는요, 두 분 다 닮기 싫습니다. 두 분 다 뻔뻔하고 남 도움만 쉽게 받으려고 하시는 그 성품이 전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용돈이니 뭐니 저희한테 다신 얘기 꺼내지 마세요.
남편은 격하게 화를 내며 이야기를 했고 시몬은 저한텐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더니 남편이 세게 이야기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던 거 있죠. 그날의 대치 뒤로는 다시 전화도 하지 않았고 2번 다시 용돈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편은 결혼 전에 자기 부모님께 엄청나게 시달려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랑 결혼할 때도 지금까지는 자기가 혼자라 휘둘려줬지만 제가 있는 이상 더 이상은 휘둘리지 않을 거라면서 제가 시댁 때문에 고생할 일은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걸 진짜로 남편이 지키더군요. 저는 여기에서 남편의 듬직함을 한층 제대로 더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근데 시댁은 독종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막장인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시모의 그 꾀병 사건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시부가 노안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부는 눈이 별로 좋지 않았기에 남편과 저는 고민을 하다가 노안 수술을 시켜드리기로 했었죠. 그때 비용이 거의 1,000만 원이 드는 데다 시부는 관련된 보험도 들어가 있지 않아 병원비를 그대로 다 부담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1,000만 원을 다 해줄 수는 없어서 딱 절반인 500만 원만 해줬죠. 그리고 그때 당시 시부는 저희가 회사에 있을 때 수술 날짜가 잡혔다면서 굳이 올 필요 없이 시모나 시누이랑 같이 가서 수술 받으면 된다고 하길래 우리는 현금만 넣어줬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진단서까지 다 뽑아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현금을 넣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죠. 수술 당일이 되어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갔는데 시부는 안대를 차고서 수술한 게 아프고 힘들다면서 침대에 마냥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쉬시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저는 시부가 눈이 잘 회복이 되고 있나 걱정이 되어서 시댁에 불쑥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들을 수 있었죠. 아니, 그걸 벌써 다 까먹었다고? 너 제정신이야? 어? 그 큰 돈 500만 원 어디다 썼길래 다 썼다는 거야? 아, 아빠 뭐 연예인이 그렇게 투자도 안 하고 쉽게 되는 줄 알아? 얼굴에 돈을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아니 그걸 언제 또 홀랑 다 써버렸어. 그래 놓고 뭐 이젠 엄마 노안 수술 시키자고? 택도 없어 이 녀석아. 니네 엄마 늙었어도 시력이 얼마나 좋은데 진단서 나오지도 않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부가 노안 수술을 한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시누이 때문에 거짓말하고는 그걸 그대로 시누이 줬다가 며칠 만에 시누이가 그걸 다 써버린 거였죠. 저는 이미 시댁집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어서 초인종을 누를 필요도 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였고 시모는 일을 나간 상황에서 백수인 시부와 시누이만 집 안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라 제가 바로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무엇보다 시부가 흥분을 해서 화를 내고 있어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도 듣지 못했던 거였죠. 제가 아마 그날 불쑥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 얘기는 제 귀에 들려올 턱이 없었고 우리는 그대로 속아서 계속 살아야 했을 거예요. 저는 그 대화에 너무 화가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화를 냈습니다. 지금 두 분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수술한 거 아니셨어요? 지금 절 속이신 거였냐고요? 진단서만 떼놓고 수술은 아예 안 하셨던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 돈이 뭐라고요? 도대체 아버님 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아가, 언제 왔니? 언니, 어디까지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진짜 오디션에 꼭 붙고 싶어서 아빠한테 부탁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빠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네? 제발요. 오빠 알면 저 죽어요. 아가씨,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비밀로 해달라고요? 이렇게 큰 사고를 쳐놓고?
진짜 너무하네요. 전 이거 절대 비밀로 못 해드려요. 이걸 어떻게 비밀로 할 수가 있어요? 아가씨 혼날 까고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도요. 이건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갑니다, 저. 저는 이 두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고 모든 상황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를 한 남편은 바로 시댁으로 달려왔죠. 그때는 시모도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시간이라 이 상황에 가담한 시모까지도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며 남편의 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그 돈 안 갚으면 연예인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되게 머리 다 밀어버릴 거니까 당장 갚아. 어머니 아버지도 얘 삭발되는 거 보고 싶으시면 어디 계속 감싸보세요. 정신이 있어 없어? 너 그거 사기야. 알아? 아버지 그거 사기라고요. 어떻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짓을 벌이세요? 저 이거 가만히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돈 당장 갚아내세요. 너 그 돈 안 가지고 오면 바로 삭발당할 줄 알아. 남편이 심하게 나오는 걸 보면서 시모나 시부는 역시나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난리가 난 건 시누이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가만히 듣고만 있어. 오빠가 지금 나 삭발시킨대잖아. 내가 500만 원이 어디냐고. 제발 오빠 좀 알려줘.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야, 나 옛날에 당해주기만 하던 네 오빠 아니야. 그만큼 느리고 그만큼 내가 해줬으면 이젠 정신 좀 차려야 할 거 아니야. 잔말 말고 당장 그 돈 벌어와. 막노동을 해서라도 벌어서 갚어. 거의 화 한 번 안 내고 순종적으로 가족들에게 희생했던 남편이 돌변하자 시모와 시부도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결국 시누이는 눈물을 머금고 그 돈을 아르바이트해서 갚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댁은 정말 징한 인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시누이는 진짜 무식과 안하무인의 극치였습니다. 시누이는 어릴 때는 아이돌을 한다고 했다가 나이가 드니 연기자, 배우를 하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유튜버를 하겠다고 난리였죠.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또 저한테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 저 그냥 유튜버 하려고요. 오디션 이만큼 떨어졌으면 제 길이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에 유튜버들 돈 진짜 많이 버는 거 알죠? 저도 그냥 그걸로 해보려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언니. 내가 성공해서 언니한테 꼭 갚을 테니까 나한테 투자하는 셈 치고 유튜브 장비 좀 사주면 안 돼요? 그거 얼마 안 해요. 한 200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진짜 영상 깔끔하고 고급지게 찍을 수 있대요. 저 그만큼만 좀 해주면 안 돼요? 이건 뭐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값 못하고 졸라대는 시누이를 보면서 저는 한심해서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유튜브든 뭐든 하는 건 좋은데 일단 안정적인 직장부터 구하고 사세요. 아가씨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아가씨 나이면 벌써부터 취직해서 경력 쌓았을 나이라고요. 우리 회사 신입도 아가씨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요. 전 그거 절대로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가씨가 벌어서 해요. 왜 자꾸 빌붙어요? 오빠한테 또 혼나고 싶어서 이래요? 제발 철 좀 들어요, 철 좀. 언니, 해주기 싫으면 그냥 말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말을 심하게 해요? 진짜 어이없어서. 간도요, 간도. 아우, 배고파. 언니, 돈은 못 줘도 밥은 줄 수 있죠? 저 밥 좀 해주세요. 저 배고파요. 저는 끝까지 어이없게 나오는 신우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밥이나 먹고 보내자 싶어서 바로 주방으로 갔죠. 근데 그 사이에 신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연애 시절 남편에게 선물 받았던 명품 가방이 있었는데 제가 주방에서 밥하다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신우이가 그걸 훔쳐간 게 아니겠어요? 최근에 제가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기 때문에 안방에 꺼내져 있었고 그걸 홀려서 봤었던 신우가 기억했다가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안에 있는 물건들만 싹 다 꺼내서는 훔쳐 달아난 거였죠. 그러면서 문자로 더 경악스러운 문자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언니, 이 가방값 꼭 갚을게요.
나보고 알아서 벌어 쓰라고 했죠? 이게 내가 돈 버는 방법이네요. 고마워요. 잘 쓸게요. 뻔뻔스럽게 떡하니 보내온 문자를 보면서 저는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참지 않고 바로 전화를 걸어 참교육을 해줬죠. 아가씨,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 절도인 거 몰라요? 당장 그 가방 안 가지고 오면 아가씨 절도죄로 신고할 줄 알아요. 어머, 언니,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무식해요? 가족끼리 이런 거 절도죄로 신고해봤자 안 걸려요. 친족 상도례라는 것도 모르나 봐. 아우, 무식해 정말. 저를 한껏 비웃으면서 말하는 신우이가 얼마나 가소로웠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 인간에게 제대로 안각품을 해주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를 핸드폰으로 친히 보내줬습니다. 그건 바로 친족 상도례의 신우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그걸 보자마자 신우이는 난리가 나서는 바로 그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진짜 이건 30분도 채 안 돼서 일어난 아주 웃기고도 웃긴 에피소드였죠. 언니, 미안해요.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원래 그렇게 손버릇이 나쁜 건 아닌데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저 신고 안 할 거죠? 이렇게 다시 가지고 왔으니까 저 신고는 안 할 거죠? 그쵸? 아가씨, 어디다가 감히 무식을 노네요? 어때요? 자기 무식에 당한 기분이? 앞으로는요, 상대방을 알고 좀 덤비세요. 알았어요? 아니지. 상대도 그렇지만 제발 자기 지식 수준을 알고서 덤비세요. 가당치도 않아서 원. 당장 나가요, 우리 집에서. 신우이는 억울해하면서도 분한 게 그대로 보였지만 저는 그대로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도 잘못한 게 있다 보니 찍소리도 못하고 줄행랑을 치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제대로 혼쭐을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 근성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잠잠하다 싶었던 시댁이 다시 움직이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아예 가지만 치던 것에서 아예 기둥뿌리를 뽑아 그 근원들을 싹 다 제거해버리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아이를 낳게 되면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길 원했어요. 다행히도 그 꿈은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을 다녔기 때문에 월급이 많은 편이었고, 남편도 들어오는 월급으로 사치 부리는 게 아니라 저축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자가를 마련할 수 있었죠. 기적처럼 아파트 청약을 넣어 놓았던 게 딱 당첨이 되면서 원래 전세로 얻었던 집보다도 훨씬 넓고 깨끗한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답니다. 근데 행복한 일만 가득해야 할 그 새 집에서 우리는 경악스러운 일을 겪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한 지 5개월 만에 아무 말도 없이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거든요. 그때는 이미 시댁 식구들을 모셔서 집들이까지 마친 때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쑥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였어요. 얘들아, 우리 왔다. 아주 그냥 저번 집들이 때도 와봤지만 집이 새 집이라 그런지 엄청 좋네. 다시 와도 좋아.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여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그 짐들은 다 뭐고요? 아, 우리가 좀 여기에서 같이 살고 싶어 왔다.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도 자식 덕 좀 보고 싶어 왔어. 이젠 니네가 결혼 초반도 아닌데 우리 세 식구 정도 먹여 살릴 만한 능력 되지 않니? 우리도 이젠 초라한 빌라 말고 이렇게 삐까뻔쩍한 아파트에서 좀 살고 싶어서 그래. 황당해서 할 말도 잃어버린 저와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보고 있었죠. 그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시모가 호들갑을 떨면서 계속 선수를 치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안방 넣을래. 안방에서 너네 부부랑 얘랑 같이 자고 우린 방 하나씩 주면 되겠구나. 그때 왔을 땐 안방이 이렇게 큰 줄 몰랐는데 되게 넓잖아. 아유, 셋이 자기 딱 좋네. 나랑 니네 아버진 작은 방이어도 둘이 잘 자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야 뭐 원래 작은 방에서 둘이 같이 지냈었는데 뭐. 아유, 거기에 비하면 여긴 천국이네. 천국이야.
우리 부부 집이 꽤 넓고 방이 3개였기 때문에 시모는 우리가 뭐라고 할세라 미리 선수를 치면서 온갖 설레발을 다 떨어댔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온갖 만행을 저지르면서 우리를 괴롭혔던 인간들이 이제는 집까지 밀고 들어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뻔뻔하고 철면피 같은 인간들을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단단히 마음 먹고서는 말을 했죠. 누구 마음대로 여길 와서 살아요? 이 징글징글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당신네들이 양심도 없어요? 진짜 언제까지 저를 괴롭힐 건데요? 좋아, 여기서 살아요 그럼. 여기서 지지고 볶고 다 해봐요 어디. 대신에 당신들이 여기서 그러고 살겠다고 하면 난 그 즉시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저는 이때만큼은 사랑하는 남편이든 뭐든 눈에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로 시달려야 할 걸 생각하니까 진짜 눈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악에 받쳐 이야기를 던졌던 거였죠. 근데 그때 남편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난리가 나서는 시누이부터 시작해 시댁을 전부 다 밖으로 내몰아 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절대로 당신이랑 이혼 못해. 연을 끊어야 하는 거면 난 당신을 선택하지. 절대로 이 사람들 선택 안 해. 대체 언제까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될 생각이십니까? 이제 저도 지긋지긋해요. 여긴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와 살 자리도 없고 특히나 저 한량 같은 애 받아줄 자린 더더욱 없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나가. 근데 그때 저희가 화를 내면서 내쫓으니까 그제서야 진짜 이야기를 밝히던 거 있죠. 잠깐만. 사실은 우리 돈 다 빼다가 얘 유튜버 기획사 들어갈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거기에 투자를 좀 했었는데 아휴 그게 다 사기였지 뭐니. 집 담보로 대출 받았던 거라 우리 이제 땡전 한 푼 없어. 그러니까 같이만 살아줘. 어? 다른 건 달라고도 안 할게. 돈 얘기 절대로 안 꺼낸다. 우리 여기에서마저 쫓겨나면 진짜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살아야 돼. 시모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다급히 말했지만 그건 오히려 남편의 화를 돋우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시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은 오히려 더 극도로 분노를 하면서 그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야, 또? 너 진짜 왜 사냐? 이렇게 부모님 인생에 내 인생에 걸림돌 될 것 같으면 왜 살아? 망하려면 너 혼자 망하라고. 애꿎은 사람들까지 고생시키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잘한 거 없어요. 그렇게 당하고도 또 얘한테 돈을 써요? 그것도 집까지 다 팔아버리고? 진짜 이젠 나도 모릅니다. 당신들 인생은 앞으로 당신들이 책임지고 살아요. 난 이제 모르는 일이니까. 결국 남편은 얄짤없이 그들을 내쫓아버렸고 그들은 더는 힘을 못 쓰고 속수무책으로 그대로 쫓겨나 버렸죠.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시댁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더 찾아왔어요. 아들아, 얘 며느라, 우리 좀 받아줘라. 우리 지금 찜질방 신세 지면서 살고 있어.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니? 제발 부탁이다. 우리 매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진짜 노숙자처럼 살고 있어. 제발 우리 좀 불쌍하게 받아오. 맞아요, 오빠 언니. 나 진짜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신 연예인 한다느니 그런 짓 안 할게요. 우리가 언제까지 찜질방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오빤 부모님한테 뭐 하는 짓이야. 늙은 부모님을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싶어? 정신 차려. 그깟 결혼한 게 뭐 벼슬이야? 결혼이 뭐라고 그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길. 시누이는 사정하는 듯 하다가 급기야는 자기 오빠를 훈계까지 하더라고요.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이야기에도 전혀 휘둘리지 않았죠. 야, 네가 뭐라고 나한테 감히 훈계질이야? 그리고 부모님이면 자식을 이렇게 힘들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저 진짜 할 만큼 했습니다. 저한테 진짜 왜 그러세요? 제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언제까지 사람 피를 말려 죽일 셈이세요? 대체 언제까지요? 이제 전 절대로 못 봐줍니다. 앞으로 2번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참나, 그게 그렇게 우리한테 사정까지 할 일이니? 그래, 됐다.
더러워서 싫다 우리도. 네 뜻 잘 알겠다. 어디 네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네 마누라랑 자식 새끼랑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가자.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모는 빈정이 상해 돌아선 듯 했습니다. 근데 그건 돌아선 게 아니었어요. 그대로 포기한 게 아니라 진짜 상상도 하지 못한 더한 짓을 해버린 거 있죠. 그건 바로 시모가 너무 분한 나머지 시누이와 함께 작정을 하고 저희가 없을 시간에 집에 찾아와서는 저희 집 현관문이랑 복도 벽에다가 페인트로 욕을 잔뜩 써놓은 짓을 한 거였죠.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 복도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 아들 꼬드긴 꽃뱀. 가족 분란을 조장하는 천하의 나쁜 인간. 내 아들 돌려내. 내 착한 아들 돌려내. 오빠를 돌려내. 여자한테 넘어가 부모 형제 버리는 몹쓸 놈. 불효자가 여기 삽니다. 이렇게 써놓아 우리를 완전히 경악시켜버렸죠. 퇴근하면서 이걸 본 우리는 깜짝 놀라 경악을 금하지 못했고 저와 남편은 이 정도로 무개념 짓을 하며 다가오는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대로 참교육을 해줬답니다. 우리는 일단 우리 집에 해놓은 만행을 그대로 다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경비실로 가서는 그들이 저희 집에 만행을 저지르는 CCTV 증거 영상들을 싹 다 모았죠. 영상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앞날도 모른 채 우리 집 앞에 낙설하면서 굉장히 신나 보이고 통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결국 울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모아놓은 증거 영상들을 그대로 신우이에게 핸드폰으로 보내주고는 바로 통화를 해서 말했죠. 아가씨, 이번에도 참 무식이 용감한 거라고 대단한 일 벌여놓으셨더라고요. 자, 제가 보내드린 사진이랑 영상 보셨죠? 아가씨랑 어머님이 우리 집 앞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증거들로 재물 손괴로 해서 신고할 거예요. 저번엔 내가 당신 인생이 불쌍해서 그냥 넘어가 줬는데 이번엔 국물도 없을 줄 알아요. 무슨 소리야? 이번에 엄마랑 같이 했는데 우리 엄만 친족 상돌에 해당되는 거 몰라서 그래? 아이고 배야. 아가씨,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무식할래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이 왜 있는 건데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대체 친족 상돌에는 어디서 들어가지고 자꾸 울고 먹어요? 제발 좀 제대로 찾아보고 사고를 쳐요. 재물 손괴죄는 친족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물건 훼손시키면 바로 신고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아 진짜 완전 시트콤이네. 어쨌든 무식해줘서 제 입장에서 너무너무 고맙네요.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어머님께도 전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한껏 약 올리며 전화를 끊었고 그대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렸죠. 무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도 모르고 바보 같은 짓을 벌인 이 두 사람을 지체하지도 않고 바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해버렸고 이 둘은 저희의 예상대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결국 법의 처벌을 받아서 이 두 사람은 벌금까지 물게 되었는데 심지어는 아파트를 상대로도 재물손괴죄에 신고를 당해서 혹독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뒤로 혼줄이 단단히 난 시댁은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시누이가 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언니 오빠 인생 그렇게 살지 마요. 내가 지금 남는 게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무시하던 내 유튜브 지금 조금씩 잘 되고 있거든요. 나한테 요즘 광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알아요? 여기에서 내가 조금만 더 유명세 타면 당신들은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만 대봐. 내가 아주 철저하게 무시해 줄 테니까. 나름 신우이가 유튜브로는 조금 구독자를 모아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듯 했었는데 그때 조금씩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한 모양이더라고요. 그걸로 아주 의기양양해져서는 벌금이나 피해 보상권도 한 번씩 다 갚아버리겠다고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기세는 얼마 안 돼 바로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마음대로 설치던 시누이는
온갖 광고는 다 가져다가 받았고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광고를 했던 신우이는 결국 뒷광고에 걸리면서 싹 다 망하게 되어버렸거든요. 거기다가 과장이 너무 심해 광고법에 걸려 아예 구독자인 사람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 광고 회사들을 상대로 광고에 무리를 일으켜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계약 위반 사항에까지 들어가 기업들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신우이는 그제서야 난리가 났죠. 한바탕 난리 난 신우이와 시댁은 그제서야 울면서 매달리며 찾아왔어요. 오빠, 자꾸 말 바꿔서 미안한데 우리 여기서 살겠다는 말 안 할게. 그냥 돈만 좀 빌려줘. 이젠 진짜로 돈이 필요해서 그래. 지금 나 손해배상만 몇 억 해주게 생겼어. 이 정도면 나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나 지금 유튜브도 다 접었어. 이제 완전히 망했다고.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래, 아들아. 내가 이렇게 같이 빌마. 내가 어리석었다. 널 장남이라고 내가 너무 의지하면서 살았어. 이제 다시는 안 그러마. 딱 이번까지만 도와주면 우리가 앞으로 네 앞에 찾아오는 일도 없을 거야. 죽은 듯이 살게.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응? 우리도 지금 얘 때문에 같이 죽게 생겼어. 아니요. 당신들은 절대로 정신 차릴 위인들이 아니에요. 내가 평생을 겪어봤는데 그거 하나 예상 못할까? 그리고 우리 집 앞에다가 그럼 없을 짓 할 때부터 당신은 이미 내 부모가 아닙니다. 난 이제부터 부모는 없는 셈 치고 살기로 했고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난 그냥 천하의 고아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더 찾아왔다간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나 한다면 하는 놈인 거 아시죠? 내가 뱉은 말 무슨 수가 있어도 지키는 놈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초라해지고 싶지 않으면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제 와이프는 더는 괴롭히지 말고. 남편은 그대로 그 사람들을 외면해버렸고 저 역시도 남편을 따라 외면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인연을 끊은 우리는 실제로 그 뒤로는 그들하고는 일체 연락도 한 번 안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그쪽에서는 한 번씩 문자가 오곤 하는데 그때마다 저와 남편은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냐면 신우이는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빚에 시달리며 어떻게든 그걸 갚아내야 했기에 닥치는 대로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 듯 했어요. 지금까진 그렇게 일하라고 해도 안 하던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는 신우이가 저한테 문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문자가 왔었죠. 언니, 내가 일을 해보니까 언니랑 오빠가 왜 그렇게 우리한테 모질게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저 어제는 식당에서 서빙하다가 음식을 다 엎어버려서 그릇을 전부 다 깨뜨린 탓에 하루 일당까지 그대로 뺏겨야 됐어요. 인생이 너무 비참해요. 너무 힘들어요. 언니랑 오빠가 저한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취업하라고 했을 때 할 걸 그랬나 봐요. 이젠 나이도 많고 경력은 없어서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너무 힘이 드네요, 언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걸 보면서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야 뭔가를 좀 알아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고생을 한번 작살나게 해봐야 하는 사람인지라 고생을 하든 말든 그냥 그렇게 두고 있어요. 그리고 신우이 혼자 일해서는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시부모까지 합세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두 분도 말도 못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았죠. 시모는 남편한테 문자를 썼는데 내용이 참 불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아빠 요즘 일하면서 다닌다. 네 아버진 새벽부터 출근해서 농수산물 시장 환경동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면서 일하고 난 식당에서 다시 일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네 동생 빚은 줄어들 생각을 안 한다. 노년의 팔자가 이게 뭐니? 우리가 그동안 네 덕을 많이 보고 살았다는 걸 이제야 느껴. 아주 그냥 네 동생은 돈 먹는 하마다 하마야. 보고 싶다 아들아.
그렇게 못되게 굴 땐 언제고 또 몸이 고생을 하니 보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놓은 시모를 보면서 남편은 기가 막혀 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지금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혹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 남편이나 제 등골 브레이크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노동자 신세로 전락해 철저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게 된 거죠. 그에 반해 저는 얼마 전 승진을 했고 남편은 우수 교직원으로 교육청에서 표창을 받으면서 집에 경산할 일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야 비로소 누군가에게 시달리지 않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화목을 되찾은 우리는 지금까지는 누려본 적 없었던 평화와 안정을 누리면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사는 것도 안 되겠지만 하나라도 더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식하게 뭣도 모르고 덤볐다가 오히려 내 인생에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걸 시누이와 시모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은 생각보다 더 무서운 말일 수 있어요. 용기는 무식에서 오기도 하지만 그 용기는 너무나 큰 책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용감해야 돼요. 제대로 알고서 용기 있게 행동하고 또 남들에게 피해 입히지 않으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부디 아는 힘을 가지고서 내 가족들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멋진 가족 구성원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